아직도 일본 제국주의 가미가제 자폭 정신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니요.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인기 영화가 있죠. 바로 민족과 운명이라는 다부작 시리즈 영화가 되시겠습니다. 영화 광으로 소문난 김정일의 지시로 1990년대 초반에 제작된 수령 우상화 선전 영화인데요. 지난 6월 6일 조선중앙방송은 영화 민족과 운명 제26부 노동계급편 제1부를 재방영했습니다. 영화는 일제시기 때부터 현재까지 긴 역사 속에서 북한과 엮인 다양한 계급의 인물들을 극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 그리고 월북한 실제 인물들을 다루는 등 한국의 근현대사를 녹여낸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영화 민족과 운명은 26부부터 36부까지 노동계급 편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11개 편에 나누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에는 북한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알다시피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은 한국전쟁 직후 북한으로 귀환한 인민군 포로 진응산이라는 청년과 그의 아내 강옥이라는 여성을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진응산은 6.25 전쟁 당시 서울 출신으로 서울이 점령당하자 북한 인민군에 입대해 미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전쟁 후 북한으로 귀환한 병사입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대한 북한 영화의 디테일한 묘사가 너무도 악의적이군요. 문제의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서울에서 인력거꾼으로 온갖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오다가 6.28 서울 해방 때 의용군에 입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 앞에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보니 저의 양심은 로장놈, 귀한 병을 용해공시키다니. 진응산은 자신이 조국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연 중 한 사람은 귀한 병이 감히 취직을 하냐고 빈정거리는데요. 다른 장면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집사에는 귀한 병. 귀한 병? 그건 땅크병하고 다른 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을 했지만 귀한 포로였다는 사실을 장모에게 들키고 첫날 밤에 신혼방에서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 허기충이 임자가 양키놈한테 잡혔던 게 사실인가? 그건 어디서? 그러니 목숨이 귀해서 손을 들었겠다. 아니요, 싸우다 중상당해서 정신을 잃었댔수다. 아니, 그걸 누가 믿어? 아이고, 외동딸 꼬이길러 이런 낭패를 보다니. 여기서 장모의 말이 섬뜩한데요. 적군이 무서워서 혹은 싸우기 싫어서 적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실신했고 그것이 포로가 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만 북한 사회는 그러한 변명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또 다른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샘물을 위해서라면 제 딸도 서슴없이 희생하는 건가요? 네, 난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순진한 강옥은 자신을 귀한 포로에게 시집 보내려는 매정한 아버지의 속내를 알고 울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짐작이 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선전 영화에는 인민군 귀한 포로를 나라의 죄인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군 포로나 미군 포로가 아닙니다. 자국 북한을 위해 싸우다가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자국 병사를 북한 사회는 죄인 취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유가 어찌 되었든 포로가 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리고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허기춘이란 사람의 내력을 직장장어른은 아셨어? 모르셨어?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다는 게요. 그러니 남의 귀한 딸은 이웃집에 강아지 나눠주도 돼도 이롭다 그 말씀이시오. 그래, 이런 저런 다발하면 샘물은 누가 끓이고 나라는 누가 일떠 세우겠소? 그래, 에? 샘물이 중에서
내 딸 신세 망치라는 거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장면은 북한의 노동당과 인민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장모는 인민이고 직장장은 당과 수령을 대표하겠죠.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북한 사회에서 인민군 귀환포로 신분은 흠집, 즉 죄인 신분이 맞다. 둘째, 하지만 어버이 당과 수령은 그 흠집을 용서하고 품어준다. 셋째, 그래서 노동당과 수령은 위대하다. 넷째, 그러니까 인민은 무조건 당과 수령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 용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싸가지가 되시겠습니다. 북한은 당과 수령을 위해 군인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총알과 포탄이 되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현재도 과거 일본군과 같이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자결 또는 자폭으로 군인의 명예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입니다. 또한 조선중앙방송은 수령 우상화를 위해 이러한 반인륜적 상황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자신들의 행위가 매우 비정상적인 만행이라는 것조차 조선중앙방송과 북한 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조국 앞에 죄를 졌다. 남들은 전선에서 위훈을 세우고 돌아오는데 난 무기를 잡고도 부끄럽게 미국 놈들에게 포로되었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요? 그래. 3년 동안 거제도 수용소에 가 있었어. 아니, 매분 무슨 일을 저질러서 차라리 깨끗한 죽음만 못하지 않소. 왜 담벼에 머리를 찍고라도 목숨을 끊지 못했소? 그럴 수가 없어. 아니, 서울이 해방되던 날 손에 모시배기들을 끌고 다니던 인력을 내던지고 우리도 이북 사람들처럼 장군님 품에서 살게 됐다고 가슴 터지게 만세를 부르던 매부가 어떻게 미국 놈들에게 투항구라오? 난 투항하진 않았어. 그게 투항이지 뭐요? 목숨이 그리도 아까웠어? 그만 닥쳐. 어쩌다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어쩌다? 매부, 죄를 씻어야 하오. 목숨을 바쳐서라도 죄를 씻어야 해요. 천하오, 날 좀 도와주게. 용해공이 되시오. 제일 힘든 절기로 용해공이 되란 말이오. 영해공, 피로 씻지 못한 죄를 땀으로라도 씻어야 할 게 아니오.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땀이 아니라 내 피를 깡그리 쏟겠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모든 선전 영화와 노래, 예술 작품은 북한 주민들에게 당과 수령을 위한 명예로운 죽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